자존감 테스트와 앞에 있던 영상들은 모두 잘 보셨나요? 자존감 테스트 결과는 교과서 48쪽에 잘 적어 놓으셨죠? 혹시 안 적었으면 지금 빨리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슈스스가 나온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언제나 당당하게 내 자신을 충분히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눈이 작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모두 나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각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군가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군가는 야구를 잘하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고,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한다거나 놀린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가 굳이 일일이 상대해줄 필요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슈스스의 직업은 스타일리스트예요. 가끔씩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죠. 예전에 슈스스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그녀를 욕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슈스스의 모습을 볼 때 통통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멋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선생님은 가끔 보면 정말 개성있고 본인의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멋있어 보여요. 만약 그녀가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위축되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겠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그린 토끼 그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카톡 이모티콘으로 참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영상 중간에 등장했는데 그녀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본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큰 귀를 가진 토끼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본인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죽어라 연습해서 발음하는 방법을 익혔고 말을 안 하면 발음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말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잘못 말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으면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로지 나의 입모양, 혀의 높낮이, 호흡의 세기 등등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 그녀의 한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정작 그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나 자신한테 상처만 줄 뿐이니까 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존감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이 나왔나요? 혹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49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49쪽 아래를 보면 노란색 표 오른쪽에서 남자아이가 자아 존중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말풍선에 적혀 있는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자,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노란색 표를 함께 볼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첫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영상 속에서도 나왔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해줘도 좋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마음의 소리는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 나의 양심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다 적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의 답을 보면서 여러분이 적은 답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다들 선생님과 비슷하게 잘 채워보셨나요? 그럼 다음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50쪽을 펴주세요. 50쪽에도 아래에 노란색 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는 활동이네요. 자, 이 활동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멋지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보아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표를 채워보아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기. 과거의 나보다는 현재의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더욱 집중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6번까지 표를 모두 채운다면 오른쪽 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교과서 51쪽입니다.
방금 50쪽에서 적은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마음껏 적어보세요. 자, 여기 5가지를 모두 적어도 좋고 생각나는 만큼만 적어도 좋습니다. 표를 모두 채웠다면 위의 표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보세요. 실천 결과는 잊지 말고 꼭 51쪽 아래에 있는 점검표에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에 있는 과제 열심히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 계획을 성실하게 한번 실천해보세요.